오늘 진행을 맡은 UA 사업팀 송지원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날씨가 되게 좋으면은 죄송했을 텐데 날씨가 조금 흐려가지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UA에 대한 회사는 뭐 많이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요것만 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대학 가는 길은 이제 UA를 이용하시면 되시고, 그다음에 유학 가는 길은 UA 글로벌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요것만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UA는 뭐 제일 많이 알려져 있는 거는 국내에서는 원서 접수 할 때 어플라이 할 때 제일 많이들 이용을 하시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대표적인 원서 접수 기관이 두 곳이 있습니다. UA 어플라이랑 그다음에 진학서 어플라이 두 곳이 있죠. 원서 접수는 어디다 해야 될까요? UA 어플라이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국내 대학 지원 역시 UA 어플라이라는 플랫폼에서 하시면 되시고요. 저희가 동일한 플랫폼 양식으로 글로벌하게 확장해서 UA 글로벌이라는 곳에서 사이트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이러한 내용으로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유학 개념 정리, 그 다음에 수능 유학, 추천 대학 및 전공, 상위권 대학 준비 과정, 그리고 저 설명이 끝나고 나서 인투라는 그런 프로그램 운영 회사에서 오레곤 세인트 루이스 드루 대학교에 대해서 프로그램 설명해 줄 겁니다. 다음 주에도 입학 설명회나 설명회가 있어요. 다음 주에는 위스콘신 메디슨 대학교, 그다음에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입학 과정 있고, 저희가 이제 홍보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인데 7월 23일 날 코엑스 3층에서 이와 같은 국가들 대상으로 그리고 또 이러한 프로그램으로 좀 크게 진행을 합니다. 다양한 혜택이 좀 제공이 되니까 많이 이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주립대 경영학과에 입학을 앞둔 김찬미양. 김양은 수능 성적으로 미국 6개 대학을 지원해서 2곳에 합격했습니다. 4년 동안 매년 $9,000의 장학금도 받습니다. 뉴욕 주립대 알바니랑 로체스터 공대 두 곳에 합격을 했는데 알바니에서 장학금을 좀 더 많이 주셔서 그쪽을 좀 해외 유수의 대학들이 우리나라 수능의 문제 수준과 동신력을 인정했기에 반응했습니다. And so the Korean educational system is a system we have a lot of respect for. These students, that because we have the CSAT, we're not judging them by an SAT or even a TOEFL or something that is outside. 영어랑 수학을 중심적으로 보고 학교에 따라서 과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일부 반영하는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 이게 이제 작년 11월 달에 이제 YTN 뉴스로 보도되면서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가져주셨고요. 저희 쪽에서 수능으로 지원하게 된 인원이 약 210여 명 정도 학생들이 수능으로 이제 지원을 했습니다. 뒤에서 좀 이야기 이어나가도록 할게요. 이거는 그냥 제가 나름대로 좀 각색을 한 거니까 제 개인적인 의견이 많이 들어가니까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의 대학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이제 들어봄직한 대학교들을 이렇게 좀 그룹한 건데, 사실은 1그룹부터 5그룹까지 임의로 나눠놓긴 했지만 그 어느 그룹에 들어가 있다고 할지라도 다 훌륭한 대학교이고 좋은 대학교들입니다. 일단은 간략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리면은 그 위쪽에 있는 대학교로 갈수록 우측에 보시면은 뭐 영어, 자소서, 뭐 활동, 에세이, 추천서 쭉 나와 있잖아요. 저기 있는 것들의 완성도가 점점점 위로 올라가야지 돼요. 아래에 있는 대학교들은 뭐 영어는 당연히 너무 기본적인 거잖아요. 영어, 자소서 이런 것들은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기본적인 사항들이 되면은 아래쪽에 밴드가 형성이 되는 것이고, 위로 올라갈수록 에세이라든가 추천서, SAT, 그 다음에 뭐 GPA, 그다음에 서브젝트 같은 것들이 완성이 되면은 좋은 대학교들로 갈 수 있다는 거죠. 벗어야 되나요? 마스크? 그렇게 된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보시면은 핑크로 좀 나와 있는 부분들이 저희가 수능으로 좀 지원할 수 있는 대학교들을 체크를 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핑크로 되어 있는 것들 중에서 핑크색 옆에 흰색 눈꽃 마크 있는 것들은 다이렉트 입학입니다.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대학교들이 많이 있는데 이 대학교들을 선택을 할 때는 사실은 제일 중요한 첫 번째 수는 전공이니까 이런 부분들 하나하나 좀 체크하시면서 좀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러한 대학교들이 이제 수능으로 갈 수 있게 되면서 많은 분들에게 앞에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조건이 좀 까다롭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수능으로 대체가 되면서 조건이 굉장히 용이해졌죠. 그래서 수능까지 준비하시고
갑자기 이걸 준비하려면 어렵거든요. 뭐 SAT라 어려운데 수능으로 확 대체가 되면서 학교 어프로치가 굉장히 쉬워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수능에 대해서도 이제 좀 설명을 좀 드리면은 그 학교에 따라서 이제 반영하는 전공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상이합니다. 어떤 학교들은 과탐도 반영하고 어떤 학교들은 이제 수능 영어 1, 2등급이면은 또 면제도 시켜주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학교마다 다르니까 이거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NYU랑 로체스터 대학교는 수능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데 그 앞에 있는 요구되어지는 사항들도 같이 제반이 되어져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대학교 NYU랑 로체스터는 컨설턴트를 함께 지원하는 게 좀 유리합니다. 네. 유학을 하실 때 많은 분들이 좀 개념 정리를 좀 이어나가고 있는데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죠. 학교는 좀 좋고 취업도 잘 됐으면 좋겠는데 등록금은 쌓으면 좋겠다. 그런 학교는 없어요. 네. 등록금이 학교 랭킹이 올라가면은 등록금이 같이 올라가죠. 그래서 부모님들이 장학금을 많이 찾습니다. 학교 좋은 데 가고 싶은데 등록금이 같이 올라가니까 이거를 낮춰줄 수 있는 거는 장학금밖에 없겠다라고 해서 장학금 좀 많이 받을 수 있는 것 좀 알려주세요라고 많이 하시는데, 현실적으로 학생이 우수하면 나올 수 있겠죠. 우수하면 나올 수 있겠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장학금이라는 것들이 받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가능성이 좀 희박하다. 없는 건 아닌데 제로는 아니지만 희박하기 때문에 좀 찾기는 어렵다. 그리고 장학금 컨설팅을 해주는 업체들이 또 여럿 있어요. 뭐 파이낸셜 에이드 같은 것들이라든가 이런 분들 받게 해주는 여러 업체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한테 찾아보는 것도 뭐 추천은 드리기는 하지만 어려우니까 그냥 참고만 그런 방법이 있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좋은 학교 가려면 물질적으로 그 다음에 돈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학생의 졸업 성적이 졸업대학 인지도보다 중요하다는 말씀 뭐냐면은,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서 좋은 대학교 갔다 할지라도 그 대학교에 가서 받은 성적이 좋지 않으면 취업이 잘 안 됩니다. 예, 취업이 잘 안 되고 취업이 안 되다 보면은 미국에서 해외에서든 어디선 쫓겨나요. 예, 머물 수 있는 기간을 충분히 주지 않기 때문에 졸업하는 대학교보다는 전공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좀 제가 강조를 좀 드리고, 전공 선택은 학생이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학교는 부모가 선택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공부는 학생이 하는 거잖아요. 공부는 학생이 하는 거기 때문에 전공은 학생이 내가 잘할 수 있는 전공, 내가 4년 동안 꾸준히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할 수 있는 전공을 택하는 거고, 학교는 왜 부모가 선택을 하냐면은 뭐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학비 때문에. 학비는 학생이 낼 수가 없잖아요. 네. 공부는 학생이 하지만 돈은 부모님이 내줘야지 되기 때문에 학비 때문에 부모님이 이때부터 깊게 인벌브가 돼야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어떠한 전공과 학교를 목표로 하냐에 따라서 입학 방법이 달라집니다. 요거에 대해서 제가 또 이어 설명 좀 드리도록 할게요. 네, 대학 방법, 진학 방법의 좀 특장점인데, 다이렉트 입학이에요. 다이렉트 입학은 말 그대로 그냥 내가 성적 갖고 이 학교, 우리나라 대학교 들어가듯이 들어가는 겁니다. 유학도 이렇게 갈 수 있어요. 그래서 학생이 갖고 있는 성적, 그 다음에 어학 성적, 그리고 그 본인이 갖고 있는 그 역량이라든가 이런 것도 바탕으로 바로 다이렉트로 들어가는 거예요. 특징은 내가 다이렉트로 들어가게 되니까 이 학생이 어떠한 수준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등록금과 장학금의 범위가 굉장히 넓죠. 내가 학생 성적이 우수해요. 좋은 학교 가고 싶으면 좋은 학교 할 수 있습니다. 등록금이 올라가는 반면에 또 학생이 또 그만큼 우수하면은 장학금의 리밋이 없어요. 없다고 봐도 무관할 정도로 많이 받을 수가 있죠. 예, 그런 부분들이 좀 특징이고, 저희가 작년에 수능으로 지원했던 학생 중에서 장학금을 제일 많이 받은 학생이 16만 불 받았어요. 16만 불이면 2억이거든요. 네. 근데 그 학교가 사립대학교여가지고 등록금이 5만 불인데 학생 성적이 괜찮으니까 연간 4만 불씩 16만 불을 주겠다라고 해서 그 장학금을 받은 거거든요. 학생이 우수하면은 장학금이 이렇게 맥시멈까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상위권 대학, 다이렉트 입학이기 때문에 상위권 대학일수록 당연히 조건이 까다롭고 요구사항이 많겠죠.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네. 근데 이제 높지 않은 고교 성적으로 상위권 대학을 도전하는 거는 당연한 말인데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즉, 현실하고 이상을 좀 구분을 좀 해야 됩니다. 장점은 미국의 모든 대학교 다이렉트니까 미국의 4,000개 가까운 대학교 다 다이렉트 입학할 수 있어요. 예. 근데 그러면서 가장 확실한 입학 방법이죠. 내가 어찌됐든 간에 정식으로 바로 1학년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단점은
상위권 대학일수록 준비 기간이 필요합니다. 상위권 대학일수록 요구되어지는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저것 많이 필요한 건 거죠. 그래서 상위권 대학일수록 저학년 때부터 유학을 준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빠른 애들은 초등학교 한 3, 4, 5학년 때부터 준비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어요. 국제학교 트랙을 간다든가 조교학을 간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유학을 많이 준비를 하죠. 그리고 랭킹이 높은 대학일수록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네. 그리고 이제 최상위권 대학의 경우에는 어렸을 때부터 유학을 준비한다는 거는 어렸을 때부터 뭐 활동이라든가 뭐 액티비티 같은 것들이죠. 수상 내역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도 다 돈이 들어가요. 그리고 상위권 대학교 지원할 때는 뭐 원서 몇 개 쓰는, 얼마 전에 뉴스에 나왔더라고요. 원서 몇 개 쓰는데 몇 천만 원 달라고 하더라. 그 사실은 시장에서 다 돌아가는 실제 이야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위권 대학교 가려면은 준비서부터 지원해서부터 학교를 다니고 졸업하는 데까지 굉장히 많이 좀 들어간다라는 그런 부분들 인지하시면 될 것 같고, 이거를 저희가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게 이제 수능 전형입니다. 다이렉트 입학에서는. 패스웨이 입학인데, 패스웨이 입학은 그 다이렉트 입학의 조건이 조금 못 미치는 거예요. 미칠 수도 있지만 조금 못 미치는 학생들이 중위권 또는 중상위권 대학교 입학하고자 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근데 이거는 미국에 있는 전부 다 대학교가 이거를 운영하는 건 아니고 일부 특정 대학이 하나요 전형 운영을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수능 전형 도입이 모르겠어요. 저희가 도입을 해서 다른 학교들이 많이 기관이 도입을 한 건지 모르겠는데 최근에 수능을 도입한 대학교 패스웨이 과정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좀 눈여겨서 보시면 될 것 같고, 뒤에서 설명하게 될 그 인투 과정에서도 아마 수능 대학교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패스웨이는 많은 일반 유학원들을 쉽게 접할 수 있죠. 그리고 특징이 패스웨이로 들어가나 다이렉트 들어가나 학교에 가면은 사실은 별 차이는 안 나요. 네, 장점은 성적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입학이 가능하고 또 장학금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다만 다이렉트 입학처럼 이렇게 위쪽으로 많이 올라가게 받는 건 현실적으로는 어렵습니다. 리밋이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학업 지원 관리를 받을 수 있죠. 패스웨이를 운영하는 학교의 그 본 목적을 보시면은 이게 이해가 쉬우실 텐데, 어쨌든 학교에서도 학생이 와서 잘 적응을 하고 학업을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해야지 학교도 좋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학업 관리를 해줄 수가 있다는 게 큰 장점이 되는 거죠. 그리고 어학이 되어 있다는 그 조건 하에 준비 기간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 학교로 들어가서 학생처럼 하면서 그 안에서 준비하는 거지 별도로 뭐 뭘 만들어서 한 거나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장점들이 있습니다. 단점은 입학 학교에 가서 1년 정도 이제 패스웨이 준비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게 단점이라면 단점입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지에서 뭐 이렇게 구분을 받거나 차별하는 건 아니고, 근데 전 이걸 단점으로 써놨는데 어쩌면은 준비 과정이 필요한 학생들이 꽤 많거든요. 그런 학생들한테 이게 단점으로 작용하지만은 않을 것 같아요. 단점으로 써놓긴 했지만, 난 아무래도 좀 갑자기 국내 대학교 준비하다가 프로그램으로 이제 미국 대학교 갔다. 그럼 그 학생한테 준비 과정이라는 게 과연 단점으로 작용할 것 같지는 않고요. 최상위권 대학교는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거의 지금 그 유학에서 나와 있는 프로그램들의 미국 대학교 최상위권은 제가 볼 때는 거의 70위권 정도가 거의 꼭대기이지 않나 싶고요. 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다이렉트 입학보다는 좀 입학 장학금 수령액이 낮죠. 조건부 입학이랑 많은 분들이 혼동하시는 것 같은데, 조건부 입학이랑 패스웨이랑은 다릅니다, 엄연히. 조건부 입학은 뭐냐면은 이제 미국 대학교 유학을 갈 때 그 학생의 그 학업 성적, 아카데미 레코드랑 어학 성적 두 가지를 보잖아요. 근데 학업 성적은 애가 괜찮아요. 근데 애가 어학이 없어. 그럼 학교에서 너 우리 학교 와서 어학을 일정 기간 이수한 다음에 충족시키는 조건으로 입학시켜 줄게가 조건부 입학이에요. 이게 마치 패스웨이랑 막 혼동돼서 단어가 비슷비슷하다 보니까 헷갈리시는 분들 많은데, 저는 이게 영어가 조금 부족한 학생들한테는 한국에서 공부하는 것보다는 가는 게 나으니까, 그리고 학교에 따라서 어학 과정을 거치는 기간에도 학점을 주는 곳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부족한 애들한테는 전 추천을 해요. 근데 터무니없이 부족한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은 조건 입학하는 걸 저는 굉장히 추천하지 않습니다. 이 조건부 입학 기간 동안에 학점을 받는다는 보장이 거의 없거든요. 영어가 안 되는데 그게 한 학기가 될지 두 학기가 될지 세 학기가 될지 아무도 보장을 하지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영어가 안 되는 학생들한테 야, 너 여기 갈 수 있어. 조건부 입학해서 가면 돼. 라는 말에 혹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장 먼저 체크해야 될 거는 학생의 상태입니다. 우리 애가 영어를 할 수 있는지,
공부할 수 있는지, 이거를 해야지 조건부 입학이라고 해서 갈 수 있으니까 그 얘기 듣고 여기에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해서 희망을 잔뜩 안고 야 조건부 입학 가면 돼. 이렇게 하면 애가 힘들어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이거 한동안 굉장히 많이 유행했던 방법인데 커뮤니티 칼리지 갔다 이제 그 유니버시티로 이제 트랜스퍼하는 방법인데 지금 전 이게 나쁜 방법이라고 얘기는 하진 않아요. 근데 저는 커뮤니티 칼리지를 갔다가 4년제 대학교로 편입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좀 개인적으로는 회의적입니다. 이유는 뭐냐면은 커뮤니티 칼리지의 설립 배경부터 한번 볼게요. 커뮤니티 칼리지가 주는 이 커뮤니티 칼리지라는 이 단어에서 사실은 상당 부분 설명이 되죠. 그 지역 사회에서 만든 그냥 그 2년제 전문 대학교예요. 뭐 역사를 잠깐 꺼내자면은 이제 뭐 미국에서 이제 2차 대전, 세계 2차 대전 이후에 그 지역 사회에 그 학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공하기 위해서 주 정부에서 많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유학을 알아보는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한 번씩도 다 들어보셨을 법한 방법이에요. 근데 이제 그 장점으로서는 학비랑 입학 기준이 낮아서 접근이 굉장히 용이하죠. 왜냐하면 그냥 써주면 받아주니까. 그렇죠. 그리고 영어도 없어도 받아줘야 조건 입학으로 들어가면 되니까. 그리고 성적을 잘 줍니다. 커뮤니티 칼리지가. 이것도 이제 커뮤니티 칼리지 어떻게 보면 운영 정책하고 저는 좀 연결돼 있다고 보는데 커뮤니티 칼리지 와서 학생이 상위권 대학교로 트랜스퍼를 잘 해야지 그 학교도 좋은 레퍼런스가 학생들한테 쌓여서 유지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단점을 좀 보셔야지 되는데 이게 반드시 보장이 된다는 개런티가 아니에요. 보장이 안 되죠. 그리고 아카데미 퀄리티가 4년제에 비해서 낮습니다. 아무래도 교수진이라든가 학교에서 제공하는 어떠한 그 랩이라든가 이런 것 좀 차이가 좀 있겠죠. 과목 그런 것들도 그렇고. 그리고 우수한 면학 분위기라든가 교육 환경을 학교에 따라 좀 차이는 있겠으나 전반적으로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레코드를 되게 많이 봤는데 그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그 4학년제를 편입해서 성적이 뚝 떨어지는 친구들을 되게 많이 봤어요. 이럴 수밖에 없겠죠. 아무래도 공부 성적을 좀 쉽게 봤다가 거기에서 이제 상위권 대학교에서 1학년부터 차곡차곡 올라온 애들이랑 갑자기 3학년 때 또 경쟁을 하니까 밀릴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 미국의 좀 등록금이라든가 좀 랭킹이 좀 낮더라도 4년제 대학교를 갔다가 그 안에서 편입하는 걸 좀 추천을 합니다. 네. 이건 이제 업계 동향인데, 네. 지금 사실은 유학 가기에 굉장히 좋은 시즌이에요. 네, 이제 일단은 미국 학교 입장을 한번 볼게요. 미국 학교 입장 보면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많은 학생들을 받지 못했죠. 그러다 보니까는 학교도 사실 미국 학생들이 좀 적게 오다 보니까 학교 재정에도 좀 도움이 좀 덜 됐을 것이고, 예.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SAT나 ACT 이런 시험도 많이 못 보다 보니까 SAT나 ACT를 옵셔널로 저희는 받고 있는 학교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조건이 조금 덜 까다로워졌다라고도 볼 수 있죠. 그리고 10월 29일 날 좀 예정인데 UC 리버사이드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UCLA, UC 버클리 이런 거 들어보셨죠? 같은 UC 시스템에 있는 학교인데 저희가 이제 10월 29일 날 토요일이에요. UC 리버사이드 이제 세미나 진행을 하는데 어제 새벽에 UC 리버사이드 그 국제 입학처장이랑 미팅을 했는데 한국 학생들은 4.0 그 이퀄 밸런스에서 2.8 받을 생각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좋은 뉴스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장학금, 그다음에 패스웨이 프로그램이 점차 많이 좀 확장되고 있어요. 방법도 확장되고 있고 학교들도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학을 조금 가려는 학생들한테 길이 좀 많이 열려졌다. 비용도 좀 많이, 장학금도 많이 좀 지급하고 있다는 게 업계 동향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희가 좀 큰 획을 그은 것 같은데 수능 도입 학교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고, 자 내부적으로 볼게요. 한번 한국 사정 보시면은 영어를 잘하는 국내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렇죠? 네, 요새 많아졌고, 그 다음에 국내 대학들이 저는 경쟁력이 좀 약화되고 있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하지만 기준은 계속 고자세를 좀 취하고 있죠. 네, 이런 부분들이 조금 유학을 가는 좀 터닝하는 포인트가 되지 않았나 있고, 그 다음에 전공 쏠림 현상. 일부 전공으로 굉장히 문과는 많이 다들 좀 등한시한. 하필 또 제가 오기 전에 또 우리 학생 굉장히 좋은 학교인데 전공을 알아버려가지고 미안하긴 한데, 네, 인기 전공으로 쏠림 현상이 굉장히 좀 두드러지죠. 스템 계열로 굉장히 많이 쏠리기 때문에. 근데 거기가 경쟁이 치열하니까 해외 쪽으로 저희 점핑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또 장점은 이제 문이과 구분이 없으니까 문과생들이 이과 전공을 택해도
학생들이 얼마든지 학업을 좀 이어 나갈 수 있고 우리나라가 수학이라든가 이런 걸 굉장히 어렵게 배우거든요. 그래서 미국에 가서 우리 학생이 문과생인데 미국에서 따라갈 수 있을까요? 굉장히 잘 따라갑니다. 우수합니다. 예. 우수하니까 그거는 학생을 믿으시고 우리나라 그 고등교육의 국가과정을 믿으시고 못하지 않는 한 우수하진 않아도 못하지 않으면은 가면 잘 따라갈 수 있어요. 네.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듣죠. 유학 시기 언제 정하는 게 좋나요? 현재 성적으로 원하는 대학, 그러니까 국내 대학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공이 조금 부족하다. 우리 학생이 저는 그냥 이걸 시립대 기준으로 잡을게요. 그냥 서울 시립대학교. 뭐 이제 중경 외시가 끝에 있으니까 시립대 기준 잡아서 여기는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조금 부족하다. 끝까지 해봐야죠. 조금 부족한 거니까 끝까지 해봐야 됩니다. 이거는 끝까지 해보고 수능까지 다 해보고 끝까지 해보는 거고 이건 현실적으로 봤을 때 많이 부족하다. 그때는 고민을 좀 현실을 좀 직시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재수를 할 거냐, 내년 1년 더 투자해서 재수를 할 거냐, 아니면은 그 지방이나 어디 문과로 낮춰서 갈 거냐. 이거는 고민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럴 때는 유학이 사실은 최선일 수도 있어요. 저는 사실 최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입장에서는 그래서 학생의 적성과 전공을 탐색을 해서 학교를 어떤 학교를 선정을 할 것이냐. 그래서 그 학교를 다이렉트로 갈 거냐, 아니면 뭐 수능도 안 되는 것 같다. 그러면 다른 뭐 패스웨이 과정이나 이런 걸 선택을 해서 방법적인 부분을 선택을 하는 게 학생한테 유리하죠. 그러니까 Q1 이하일 경우에 학생이 딱 이거 시립대 좀 빡센데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러면은 유학으로서 이제 방법을 선택을 하는 게 최선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영어 공부 집중을 해야 됩니다. 남은 기간 동안 우리 학생 고3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수능을 준비할 거냐 남은 6개월 동안, 아니면은 영어를 준비해서 내년 1월에 나갈 것이냐. 이거 차이가 좀 크죠. 영어를 준비하면 내년 1월에도 갈 수 있어요. 빨리 준비하면. 근데 영어 준비 안 되면 내년 9월에 가야 되죠. 이거 차이가 좀 있죠. 물리적으로도 비용적으로도. 이렇게 좀 접근하시면 될 것 같아요. 즉 학생의 성적이 이걸 결정할 것 같아요. 학생의 성적이. 네, 저희 수능으로 지원하는 대학교 뉴스 제 일부만 발췌했거든요.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기사가 뭐 사방에서 뭐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몇 해 전까지만 해도 네이버 그 검색 키워드 광고에 수능 유학이라는 그 광고 키워드를 사용하는 곳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수능이랑 유학이랑 물과 기름 같잖아요. 근데 수능 유학이라는 키워드를 써서 이제 홍보를 하는 그런 에이전시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네, 이게 이제 그 지원하는 대학교들의 그 개발 배경입니다. 뭐 이거는 제가 몇 번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고, 우리나라는 이제 내신이랑 수능이랑 봤을 때 저희가 그 데이터를 보니까 UA니까 데이터가 많잖아요. 수능 점수가 내신보다 평균적으로 다 1.5등급씩 높은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많이 차이 나는 경우, 재수생의 경우에는 더 많이 나겠죠. 재수생의 경우에는. 네. 뭐 예를 들어서 여기 뭐 대치동에 있는 H고등학교 6등급인데 수능은 2등급. 이런 친구들 진짜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미국 대학교들한테 한국 학생들 너희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국가면은 내신 말고 수능으로 선발해야지 너희도 좋고 학생도 좋은 거다. 제대로 평가되는 거니까. 제일 공평한 시험 아닙니까? 한날 한시에 똑같은 문제를 똑같은 시간 안에 푸는 제일 공평한 시험이 한국에서 치러지고 있으니까 이걸로 뽑아서 잘하는 애들 이걸로 장학금 줘. 라고 해서 수능 학생들, 작년에 지원 학생들에서 장학금 못 받은 애는 한 명도 없어요. 전부 다 받았어요. 금액의 차이에 높고 낮음은 있을 수 있겠으나 수능으로 지원한 학생들은 장학금을 전부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현재 요 정도 대학교까지 이제 점차 위쪽으로 밴딩이 형성이 되어져 있고, 저희 뭐 최종 목표는 당연히 이제 딱 들으면 아는 대학교도 수능으로 이제 받아주는 건데, 네. 계속해서 저희는 수능 지원 확장할 예정이고요. 많은 분들이 진로를 탐색하고 지원하는 데 썼으면 좋겠습니다. 수능으로 가는 학교들도 좀 우리나라 대학교랑 비슷해요. 수능 100%가 있고 수능 내신이랑 같이 보는 학교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뭐 찍으셔도 돼요. 찍으셔서 이제 소장하셔도 되시고, 학교마다 다릅니다. 어떤 학교는 수능 영어까지 수능으로 100%로 뽑아요. 전부 다 수능으로만. 그래서 수능 영어가 2등급이면은 영어 토플이나 IELTS도 요구를 안 합니다. 그리고 어떤 학교는 수능에는 라이팅이랑 스피킹이 없잖아요. 라이팅이랑 스피킹 세션이 없으니까 수능 보드라고 우리는 인터뷰를 보겠다, 이런 학교들도 있고요. 그리고 수능하고 내신은
이 학교들은 조금 조심스러운 거예요. 아직까지 제도를 확 바꾸기가. 내신 좀 볼게. 근데 지원하는 입장에서는 내가 수능이 내신보다 좋으면은 내신이 반영이 되더라도 수능이 좋은 학생들이 지원을 하더라고요. 이거는 큰 허들이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제일 중요하죠. 전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데, 사실은 제가 하는 이야기의 모든 함축적인 의미는 여기에 다 있지 않나 싶은데, 작년에 지원했던 대학교랑 전공을 저희가 한 표로 제가 정리한 거거든요. 네. 전공 보시면은 약대 컴공 생명기계 전기전자 경정부 시스템 화학 그래픽 디자인 경영학 뭐 경제 항공 조종 수학과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근데 지원한 학생들은 70%가 문과예요. 네. 약대 작년에 제일 많이 갔습니다. 약대 제일 많이 갔는데 약대 지원생 중에서도 70% 정도가 문과 학생들이었었습니다. 외고 학생들 되게 많았고요. 외고는 문과밖에 없기도 하지만 외고 학생들 되게 많았고 자사고 학생들 되게 많았고, 네. 저희도 이제 원서만 쓴다고 해서 다 보내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긴 하지만 학생을 가끔 만류하기도 해요. 운 좋게 붙었어요. 근데 아무리 봐도 좀 어려우면 좀 전공을 좀 바꾼다든가 학교를 좀 바꾸라고 저희도 좀 얘기 좀 하기도 하고. 근데 UIC가 되게 지원자가 많았는데 이유는 약대가 있기 때문이에요. UIC라서 많이 지원했다기보다는 UIC에 약대가 있었기 때문에 지원자가 제일 많이 나왔고, 미국의 대학교가 4,000여 개 가까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학대학원을 갖고 있는 학교는 100개가 안 됩니다. 97개예요. 예, 그래서 미국에 있는 대학교에서 약대를 갈 수 있도록만 된다면은 굉장히 메리트 있는 진학이 될 거라고 저희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학생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예, 컴공, 생명공학, 이게 취업에 좀 용이한 전공들, 그리고 학교들도 보면은 그렇게 랭킹이 낮지 않아요. 다 100위권에서 80위권 이 정도 사이 다 왔다 갔다 한 학교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학생들이 좀 저는 비교적 좀 잘 갔다고 보고, 네. 올해도 저는 이거랑 좀 비슷하지 않을까. 근데 학교가 좀 더 많이 늘어나고 지원생들이 좀 더 많이 늘어나겠죠. 학교가 좀 좋은 학교들 좀 더 들어왔으니까 그런 학교들 좀 더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싶고요. 올해는 NYU라든가 로체스터 뭐 이런 쪽으로 순위 빙햄튼, 스토니브룩 이런 학교들이 좀 약진이 좀 예상됩니다. 전공은 작년에 많이 지원했던 전공하고 크게 달라질 것 같진 않아요. 네. 근데 이거는 사실 뭐 저희끼리 얘기지만 이 전공도 저희가 다 추천해서 가는 거거든요. 학생들 전공 못 정하고 온 애들 되게 많아요. 저희가 추천을 많이 해주죠. 네, 그래서 좀 정리를 하자면은 학생이 적성이랑 성택을 확인한 다음에 성적이랑 어학, 그냥 동기보육, 즉 학생 상태에 먼저 파악을 하시고, 학생이 좀 다이렉트 해도 될 것 같다. 그럼 다이렉트로 지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감이 빠르죠. 그러니까 원리를 이용하시고, 그다음에 장학금의 기회가 높고 안정적이죠. 진로가 정해졌으니까. 근데 학생 성적이 조금 애매하다 그러면은 패스웨이를 이용하시는 겁니다. 전 여기까지 추천합니다. 여기까지는 추천하고 이제 커뮤니티 칼리지는 좀 반대하는 편이고요. 네, 학생이 좀 성적에 따라서 좀 부족한데 패스웨이를 가는 게 낫겠다. 그러면은 입학 전 그 진로하기 전에 어느 정도 가이드가 설정이 되잖아요. 패스웨이는 결과도 되게 빨리 나오거든요. 그래서 학생이 조금 더 안정적으로 내가 뭘 할 수 있겠구나 하고 좀 로드맵을 좀 그릴 수 있기 때문에 안정감을 줄 수 있죠. 동기도 부여될 수 있겠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서 갈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네, 이거는 패스웨이건 다이렉트건 네, 어디서 지원하셔야 될까요? 네, UA 글로벌에서 하시면 됩니다. 네, 네, 전공 알아보겠습니다. 네, 학교 랭킹보다 전공 랭킹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얘기라서 부연 설명 빼도록 하고요. 이과의 성향이 0이 아니고서 이과로 가는 것이 저는 추천합니다. 우리 학생은 문과 성향이 10%고 이과가 90%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10%랑 90%랑 바꾸도록 노력해서 이과로 보내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졸업하고 나서 미국에 이제 OPT라는 제도가 이제 도입이 돼서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는데, 스템 OPT 굉장히 좀 좋은 제도니까 설명해 주실 거죠? 뒤에서 또 자료 있더라고요. 네, 이 뒤에서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간다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 약대인데 약대 6년이고요. 네, 제일 많이 갔던 대학교 3개 추려봤습니다. 저희한테 UIC, 사우스다코타, 캔자스 대학교 이렇게 3곳 제일 많이 갔고, 이 중에서 UIC 들어봤어요. 일리노이 시카고, 저기 기생충에서도 나오죠. 뭐 제시카, 일리노이 시카고, 네, 거기인데 거긴 들어봤고, 캔자스 대학교 들어본 것 같아요. 사우스다코타 못 들어보셨죠?
사우스다코타 주가 있는 것도 잘 모르시는 분 많으실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많이 가냐? 제가 추천을 많이 했거든요. 왜 추천을 많이 했냐? 약대가 일단 있고요. 등록금이 싸고요. 등록금이 싼데 장학금까지 나오고 수능으로만 지원이 가능하고 영수만 봤어요. 다른 거 다 안 보고 내신도 안 보고 수능 뭐 과탐도 안 보고 국어도 안 보고 영수 딱 2개만 봐고 학생 선발했거든요. 그리고 인터뷰 봤습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갔고 2년 동안 이제 그 학부 관련된 전공이나 아니면 프리파머시 들은 다음에 피켓 보고 나머지 4년 기간 동안 학업 중간에 대부분 학생들이 이제 대부분 졸업 전에 이제 넷플릭스라는 약사 시험을 봅니다. 이거 보고 이제 하면은 미국에서 취업이 굉장히 잘 되죠. 네. 이런 것도 방법이에요. 제가 이거는 오셨으니까 설명드리는 건데 저는 약대 예비 과정에서 돈을 많이 쓰는 건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집에 비용이 많으시면은 하셔도 돼요. 근데 이왕이면 좀 절약해서 가고 싶다. 그러면 이게 뭐냐면은 약대는 총 6년이잖아요. 6년이니까 2년 동안의 예비 과정이 있고 4년 동안 약학 전문 대학원을 다녀야 되는데 굳이 앞에 예비 과정은 별로 드러나지도 않고 아무것도 아닌데 여기를 돈을 많이 쓸 필요가 있냐는 거죠. 그래서 저는 다코타를 추천을 많이 했어요. 다코타는 다른 대학교 학비의 절반 수준이에요. 근데 여기에 이제 다코타가 기숙사 학비가 되게 싸거든요. 외진 곳에 있어서. 이것까지 더해지면은 훨씬 뚝 내려가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준비 과정 한 다음에 다코타로 가도 좋고요. 아니면은 여기에서 그 석사 과정 4년이 인지도도 괜찮고 등록금도 괜찮은 곳으로 그걸로 옮기라는 거죠. 이것도 방법이에요. 얼마든지. 그래서 UIC는 많이 갔는데 UIC는 왜 많이 갔냐면은 UIC는 약대 정원이 한 학년에 200명이거든요. 그럼 곱하기 4년 하면 800명이잖아요. 약대 정원이 800명이면은 학교 약학 대학원이 굉장히 큰 거예요. 그래서 많이 갔었었고 그다음에 이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미국 약대이기도 하고요. 이건 이제 사우스다코타 이제 수치로 보는 그 넘버인데 에버리지 스타팅 샐러리가 11만 8천 불이면은 한국 돈으로 한 1억 4천을 아마 상회할 겁니다. 이게 평균 연봉이 아니라 스타팅 샐러리예요. 꽤 높죠. 그리고 취업률은 100%, 그다음에 넷플릭스 패스레이시랑 이제 제때 졸업하는 확률이 90%가 훌쩍 넘어가죠. 그래서 즉 얘기 뭐냐면 학생이 어느 정도 좀 준비가 됐고 공부머리도 좀 있고 노력할 수 있고 부모님께서 좀 어느 정도 지원이 조금 된다면은 약대 노려볼 만한데 여학생들이 제일 많이 갔어요. 여학생들이 압도적으로 많이 갔어요. 남학생들은 저는 사실은 뭐 오면은 뭐 컴공 이런 거 그럼 하라고 해요. 하고 싶으면은. 여학생들이 저 기계공학 갈래요. 저는 추천 잘 안 하거든요. 남학생들이랑 이게 비교해 이렇게 같이 해서 경쟁하기가 좀 어렵다고 판단을 해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여학생들한테 제가 생명 쪽을 많이 좀 권하는 편이고요. 약국 가시면은 여자 약사분 되게 많으시죠. 예, 그런 부분들도 좀 말씀할 때 좀 드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컴퓨터, 기계, 전자 뭐 4개 많이 가고요. 수능 등급 컷이 학교마다 좀 다르기는 한데 로체스터 공대는 2등급 정도 돼 나와야 돼요. 로체스터 공대는. 그리고 유타 대학교 UIC는 3, 4등급 되고 아이오와 주립대학교 테네시 공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수능을 도입하면서 저희가 해외 유수의 대학교들하고 지금 협약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거든요. 이 대학교들이랑 일을 하면서 프리스크리닝을 제가 많이 하라고 해요. 진짜 수능 점수 좋은 애들이 공부 잘하는 애들이 궁금하다. 만나봐라. 제가 얘기합니다. 들어와 온라인에서 만나게 해줄게. 그래서 그 입학 사정관이랑 수능 성적표 지참해서 저희가 그 인터뷰 보라고 하거든요. 네. 깜짝깜짝 놀라겠죠. 네. 애들이 너무 잘하니까. 네. 그래서 프리스크리닝을 적극 활용하시고요. 프리스크리닝에서 인터뷰 잘 보면은 떨어지래도 붙는 경우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리스크리닝 많이 활용하시고 저희가 프리스크리닝 많이 한다고 그 카카오에 많이 알림 나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카카오 친구 추가하셔가지고 저희가 내보내는 그 소식지 같은 거 잘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례인데 이 친구도 이제 로체스터 공대 붙었는데 영어가 1등급이죠. 영어 1, 수학 3, 국어 4 반영 안 되니까 합격입니다. 네. 네, 로체스터 공대는 뭐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현재 이제 LG 궁합모장의 모교이기도 하고 단점은 학비가 좀 비싼데
장학금 잘 받은 애가 26,000불까지 반액 받은 거예요. 반액 받으면은 한번 도전해볼 법하지 않을까 생각드는데, 반액 받은 애가 2등급이 올 2였어. 올 2였으니까 이제 꼭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네, 컴퓨터 사이언스. 그러니까 전공 좋다가 아니라 과목까지 같이 보여줘야지 돼요. 뭘 배워야 되는지 같이 설명이 돼야지 학생도 전공 이름 듣고 갔다가 이제 과목에서 이제 되면 안 되니까. 네. 알바니도 마찬가지고. 알바니도 많이 갔어요. 알바니도 등록금이 이제 26,000불인데, 수능 지원자들한테 신입생들한테 전부 다 1,500불 줬거든요. 그러니까 17,000불 정도로 알바니를 간 거예요. 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왼쪽에 있는 거는 학생의 이제 내신 성적표인데 편차가 많이 나죠. 거의 2배예요. 이 학생 내신 평균 내ول 한 6등급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수능 3등급이니까 이제 수능으로 가는 거고, 알바니 내신으로 써주면 바로 광탈입니다. 이거는. 네. 제가 보기에 이 전형이 제일 좋은 장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였고요. 수능 점수를 보고 뽑는 거니까 일단 SAT나 이런 거를 집중적으로 공부하지 않아도 되는 거잖아요. 원래부터 미국 갈 계획이 없으셨던 분들도 좀 편하게 일단 지원해 볼 수 있는 게 장점인 것 같고요. 저는 내신보다는 아무래도 수능 성적이 조금 더 좋은 편인데, 이 수능 성적을 가지고 한국 대학교뿐만 아니라 미국 대학도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거를 UA를 통해서 알게 됐고, 그래서 이제 이 수능 성적을 가지고 총 6개 학교를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6개 학교 중에서 뉴욕 주립대랑 로체스터 공대 이 두 곳에 합격을 했고, 모두 장학금도 받게 되었습니다. 네. 보통 많이 쓰는 친구들은 20개도 써요. 왜 이렇게 20개 쓰냐면 저희가 지원료가 싸거든요. 그래서 프리스크린의 이벤트에서 이 학교 조금 장점이 많이 있는데 좀 밀어줄까? 그럼 저희 프리스크린 진행해서 지원료도 안 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꼭 카톡 친구 채널 추가하셔야 됩니다. 네. 테네시 공대, 저는 이 학교 다코타, 테네시 이런 데를 이제 다른 곳과 다르게 제가 좀 추천을 하는데, 기계공학과 굉장히 좋아요. 네. 등록금이 26,000불인데 최근에 이제 합격한 학생이 수능이 높지도 않아요. 3등급이에요. 3등급. 평균 3등급인데 거기에서 16,000불 받았으니까 연간 10,000불로 다니는 거죠. 이렇게 나온 거 이메일 캡처 그대로 해주지. 학교도 학생도 모두 만족한 결과를 이뤄냈죠. 테네시 공대 기계공학과가 있는데 여기 특히 자동차공학과가 좀 더 세분화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좀 추천을 좀 많이 하고 초봉이 1억이 넘어갑니다. 테네시 공대 발달할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주변에 이제 굴지에 자동차 회사들이 다 들어와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취업이 좀 굉장히 용이하고, 기계공학과 테네시 공대에서 학부도 많이 학부보다는 석사 학생들 많이 좀 가는 것 같고요. 네, 사우스다코타도, 네. 여기는 약대랑 항공 제가 추천을 좀 많이 하는데 아무래도 등록금이 저렴하다 보니까, 네. 에비에이션, 파머시 2개 전공을 제가 추천을 많이 하고, 항공이 학교에 있다는 건 주변에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예, 비행기가 뜨고 내리려면 주변에 뭐 있으면 안 되겠죠? 네, 그래서 항공학과가 있는 곳은 주변에 있어봤자 뭐 옥수수밭, 네, 네,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약대 같은 거 공부할 거면은 주변에 뭐가 있든 없든 즐길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네. 둘 다 괜찮은 전공인데, 에비에이션은 4년인데 그 시간까지 채우려면은 한 6년 걸리거든요. 넉넉 잡고. 근데 이제 둘 다 투자하면은 확실히 피드백이 나오는 전공이니까 추천을 좀 드렸습니다. 한국에서 가기도 어렵죠? 그쵸? 네. 이거는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고, 템플 대학교도 되는구나. 템플 대학교 들어보셨죠? 네, 필라델피아에는 학교인 거고, 제가 이걸 열은 이유는 그 전공 때문에 그래요. MIS 전공이 있어요. 그 다음에 매니지먼트 사이언스 있는데, 우리 학생은 아무리 생각해도 문과인데 자꾸 이과 가라니까 헷갈려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전 그래서 이런 전공 추천해요. MIS, BIS, 그 다음에 매니지먼트 사이언스는 비즈니스를 바탕으로 해서 여기에 IS가 얹어진, 컴퓨터 사이언스라든가 이런 게 얹어진 전공인 거고, 조금 더 세분화된 전공은 이제 데이터 사이언스라든가 빅데이터를 다루는 곳, 이런 전공들이 있기 때문에 너무 확 턴하는 게 부담스럽다라고 하면은 이런 전공으로 얼마든지 갈 수 있죠. 제가 이 전공 추천 많이 하고요. 그리고 실제로도 제가 많이 보냈어요. 네. 데이터 사이언스 뭐냐면은 이제 다 데이터잖아요. 지금 우리가 데이터의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모든 게 데이터입니다.
저희도 왜 2시에 하겠어요? 토요일 오후 2시에? 데이터를 봤더니 토요일 오후 2시가 제일 나아요. 아침보다는 오후가 낫고 일요일보다는 토요일이 낫고 다 이런 것들이 다 데이터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이게 이제 데이터 마이닝이죠. 마이닝이고 이제 해서 우리가 이게 실행하는 거죠, 이렇게. 네. 네. 델라웨어 대학교는 얼마 전에 다녀간 현 미국 대통령 바이든 대통령의 모교이기도 해서 네, 넣어봤고요. 여기 화학과가 진짜 세요. 화학과가 학교 랭킹이 여기가 델라웨어 대학교가 80인가 뭐 이게 전후 되는데 화학과가 미국 전체 7인가 그래요. 되게 셉니다. 그러니까 학교 랭킹보다는 전공 랭킹을 보셔야 되는 거고. 네, 생명공학 제가 추천 많이 하고요. 네, 들어봄직한 대학교인데 실제로는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가운데 있는 게 아이오와 주립대학교 운동장이에요, 운동장. 네, 어마어마하게 크죠. 네, 수용 인원이 10만 명이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왼쪽에 있는 게 동네 찍어놓은 게 아니라 아이오와 주립대학교 기숙사예요. 아파트 단지 같죠. 네, 학교 노선이 캠퍼스에 16개인가 다닌다고 해요. 그러니까 동네죠, 그냥. 웬만한 동네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학교들이 많이 있으니까, 네, 그리고 학생들한테 기회를 주고 있으니까 굳이 막 너무 편중해서 볼 필요는 없다는 거죠. 네. 인터뷰 보는 거는 뭐 이런 인터뷰 보는데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말하는 능력을 키우면 된다는 겁니다. 지식이나 상식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학생이 물어봤을 때 학생이 뭘 막 공부해서 답변해야 되는 질문을 나가진 않아요. 이런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저희 사이트에서 이용 가능하니까 준비할 수 있는 서비스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재밌는 건데 수능으로 지원하면 왠지 공부 못한 애들 더 많이 지원할 것 같잖아요. 뭔가 그런 느낌이 없잖아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제 보니까 2등급이 4등급보다 더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좀 미련이 남는 친구들이 2, 3등급에 좀 더 많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네.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미국 주요 주립대학교 신입학 그 조건 보시면은 4.0 그레이딩 스케일에서 2.5니까 한국 내신 하면은 뭐 한 4.9등급, 5등급 될 것 같아요. 이 정도 밑으로 내려가면은 4년제 대학교 신입생 잘 안 뽑습니다. 다이렉트 입학 말씀드리는 거예요. 안 뽑는데 즉 이제 4등급 이 학생들 입학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럼 이 학생들 포기해야 되냐? 그러면 안 되죠. 이런 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일정 학점 이상 이수한 학생은 고등학교 하이스쿨 트랜스크립트를 반영하지 않고 전적 대학에서 받은 성적으로만 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은 이게 꼭 대학교만을 칭하는 건 아니고 대학교에 보시면은 부서기관 여러 개가 있죠. 예를 들어서 경기대학교 하면 경기대학 우리가 알고 있는 경기대학교도 있고 경기대학교 사회교육원, 평생교육원, 뭐 사이버, 원격교육원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트랜스크립트를 뗐을 때 경기대로만 나오면은 경기대 학점으로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경기대학교 원격교육원에서 이런 과목들을 듣고 미국 학점 평가 기관에 이렇게 넘깁니다. 그럼 요거를 트랜스크립트를 평가해서 지원하는 학교에 넘겨주는 거죠. 네. 제가 한 200명 정도 보낸 것 같아요, 이걸로. UA를 통해서 이제 경기대에서 먼저 학점을 받고 그 학점만으로 진학할 수 있다는 거를 알게 되어서 바로 이제 경기대에서 이제 학점을 받고 진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학점으로 14개 정도 대학에 붙었는데 그 중에서 장학금 많이 받은 거를 생각을 해서 작년 이맘때쯤은 정말 무작정 미국 대학으로 갈 거야 라고만 생각을 하고 있었었는데 지금 네, 중략하도록 할게요. 어저께 카톡 왔더라고요. 자기 딘즈 리스트에 올라갔다고. 딘즈 리스트가 뭐냐면은 성적 우수 학생이에요. 그러니까 딘이 너 공부 되게 잘했네 하고 이제 그 리스트에 올리는 건데 이게 나중에 취업할 때까지 다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뭐 동생도 같은 학교 가요. 이 학생 동생도 같은 학교 가서 이제 지금 한국에 잠깐 나와 있는데 조만간 영상을 한번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유튜브에 올라갈 거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경기대는 7월에 개강하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저 유학을 좀 가는 쪽으로 많이 기울었어요. 이런 친구들한테 추천되는 과정이죠. 네, 차라리 그 기간 동안에 이런 걸 수강을 해서 미국 대학교 인정 받을 수 있으니까 시간하고 비용을 절약을 하고 방향 설정을 좀 더 뚜렷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갑니다. 네. 많이 갔어요. 제가 이거 너무 많아서 쓰다 말았어요. 네. 이렇게 갈 수 있는 학교가 뭐 알바니만 되는 게 아니라 오하이오 스테이트도 갈 수 있고요. 네, 여기는 30학점 이상이에요. 30학점 이상 들으면은 전적대학 성적으로만 가고 30학점 미만입니다. 이하가 아니라 미만은 전적대학 성적이랑 부족한 만큼 내신이 반영이 되는 거고요. 보스턴 대학교도 이제 이렇게 갈 수도 있고, 네, 위스콘신, 메디슨도 갈 수도 있고요. Either A or B, BP 배우셨죠 학교 때. 네, A나 B 중에 not required 된다. 이런 부분들, 네, 이런 부분도 뭐 많아서, 예, 그러니까 즉 이제 포인트는 일부 대학교만 이렇게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많은 대학교들도 상위권 대학교에 이제 트랜스퍼 할 수 있다는 부분. 우리 학생 대학생이잖아요, 그렇죠? 그 학점 갖고도 트랜스퍼 할 수 있어요, 미국 대학교에. 네, 토플만 있으면 돼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 학교 학생은 또 학교가 좋아서 그것도 정상 참작이 돼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UAE에서 홍정은 팀장님의 컨설팅을 예, 시킨 거 아닌데 이렇게 한 거예요? 소재공학과에 입학해서 이제 이번 학기 졸업을 앞두고 있는 이창훈입니다. 아무래도 한국은 좀 문이과에 가장 평균의 학생이에요. 가장 평균 학생이라서 갖고 왔어요. 입학을 하지 않는 게 되게 힘들잖아요. 근데 이제 미국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학생이 이과 공부를 할 기준이 됐다고 생각을 하면 사회에 나가서 이제 필요한 인재가 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또 미국 교육의 장점이자 사익점이다 보니까 저도 이제 이과 공부를 기본적인 이과 공부를 하면서 그 학점을 통해서 과마다 어플라이를 해서 어쨌든 그 기준이 돼야지 통과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기회를 자기가 노력하는 되게끔 이제 해주는 게 이제 장점이다 보니까 좀 그렇게 해서 이제 공대로 전과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학점을 취득하게 된 경우는 그 온라인으로 수업을 듣고 그 학점을 취득해서 이제 토플 점수와 에세이 투어까지 포함해서 그걸 이제 지원을 해서 줌 같은 걸로 이제 한번 얼굴도 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오하이오 대학교에 이제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켄터키에 있는 한 디스플레이 이제 관련 회사에 엔지니어 포지션으로 이제 오퍼레이터를 얼마 전에 받아서 1월 3일부터 이제 일을 하는 걸로 이제 얘기가 된 상태입니다. 근데 이렇게 제가 이렇게 과실에서 이제 공부하다 보면 이제 뭐 취직했다고 최종 면접 갔다고 이런 얘기를 굉장히 이제 졸업반이다 보니까 많이들 나누는데 누구나 들으면 알만한 뭐 애플이라든지 구글이라든지 테슬라 쪽은 아무래도 저희 거랑 좀 관련이 많이 돼서 굉장히 많은 포지션으로 가는 것 같아요. 네. 네. 이 학생이 한번 돌아볼게요. 경기대 학점을 듣지 않았더라면 오하이오 주립대학교를 못 갔을 겁니다. 절대. 그리고 이 학생이 신소재공학과인데 신소재공학과를 가지 않았더라면 현재 취업이 어려웠을 거예요. 네. 그리고 오하이오 주립대학교 싸진 않거든요. 부모님이 좀 도와주는 목도 있고 그 부모님 역할인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루트가 어느 정도 학생의 물론 개성과 적성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성공 가도를 갈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길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조금 고려를 하셔야 된다는 거고 오하이오 주립대학 랭킹이 제법 높아요. 미국에서 40위권이고 이제 월드 랭킹이 서울대랑 비슷합니다. 근데 이 학생도 이제 자사고 나왔어요. 자사고 나와서 내신이 좋지 않아서 이 학생은 수능 도입 전에 이제 경기대 온라인으로 듣고 간 거고 어머님들이 더 많이 오셨으니까 어머님 이야기 한번 들어볼까요? 정보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국내 대학만 보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한테는 행운이긴 했는데 UAE도 잘 모르고 있다가 이제 갑작스럽게 만났어요. 그래서 잘 모르는 기관인데 술술술 일이 풀렸어요. 그래서 처음에 굉장히 놀라움이 있었어요. 이게 뭐지 싶은 거예요. 애가 자소서 한 장도 안 쓰고 그다음에 대학교 측이랑 직접적으로 인터뷰도 한 번도 안 했어요. 근데 입학이 결정이 됐어요. 그래서 진짜 잘 지내요. 기숙사 지금 이 기숙사 지포방에
주방이 있대요. 그래서 네. 한인 그 마트에서 된장 이런 거랑 사다가 애들끼리 된장찌개도 끓여 먹고 너무 만족하고 유에 진짜 감사해요. 아이의 꿈을 펼칠 수 있게 도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아이 또한 너무 감사하다고. 네, 저희가 감사하죠. 잘 지내가셔가지고 이런 말씀 저희가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일단은 저희 회사는 뭐 인지도라든가 신뢰도는 더 언급이 필요 없을 것 같고, 우리나라에서 대학교랑 고등학교가 없어지지 않는 한 저희 회사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네, 너무 잘 아실 것 같고, 그래서 뭐 네, 다른 곳과는 좀 차별이 많이 되니까 네, 믿고 많이 이용하시는 것 같고, 네, 그래서 많이 이용해 주시고 저희 하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 방법적인 부분들 고민 많이 하시고요. 학교 선택하기 전에 항상 전공 먼저 하시고, 저희 오시는 분들은 사실은 뭐 하버드, MIT까지 이렇게 오시는 분들은 없어요. 예, 한번 갈 수 있는 최상의 방법들을 제가 설명을 좀 많이 드렸거든요.